역사 속 실제 유령 사건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다는 심령 현상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기록된 심령 현상에 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소문이 아닌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들로 그 배경과 현대적 해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에 와서 심령 현상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며 각종 연구와 논의가 시작이 된 최초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발생한 하이즈빌 사건으로 심령 현상이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1848년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 하이즈빌에서 폭스 가족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집은 이전에도 여러 가족이 거주했지만 모두 이상한 소리와 현상에 시달려 떠나버렸습니다. 폭스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막내딸 케이트 폭스는 손가락을 튕기면 무언가가 따라 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폭스 부인은 용기를 내어 그 영혼과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던지고 긍정의 대답이면 소리를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인가? 라는 질문에는 집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후 폭스 가족은 이 영혼과의 교신을 통해 그가 5년 전 이 집에서 살해된 행상인 로스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쪽 침실에서 주방칼로 목이 잘려 죽었고 시체는 지하실에 묻혔으며 돈 500달러가 훔쳐졌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이 집에 살았던 조지 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지하실을 파헤쳤고 실제로 해골과 모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보스턴 저널에 실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이즈빌 사건은 심령 현상이 과학적으로 연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심령주의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심령주의는 사망자의 영혼과 교신할 수 있다는 신앙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며 영매를 통해 영혼과 소통하는 교령회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폭스 자매는 유명한 영매로 활동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교령회에 참여했습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하이즈빌 사건이 집단 히스테리나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이고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심령 현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많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심령 현상을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령주의는 19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많은 사회개혁 운동과도 연관되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나 여성 참정권 운동 등에서 심령주의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이즈빌 사건은 심령 현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후 많은 심령 현상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즈빌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심령 현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한 유령의 집 사건입니다. 타키투스는 그의 저서 역사에서 로마의 한 집에서 발생한 기이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밤마다 쇠사슬 소리가 들리고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철학자 아테네도루스가 이 집에 머물며 유령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는 밤에 책을 읽다가 쇠사슬 소리를 듣고 유령을 따라가 보고 집 뒤뜰에 묻힌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이 해골을 정중히 매장한 후 유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고대 로마인들이 유령을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닌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유령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령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믿었으며 매장되지 못한 시신이 유령이 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도루스가 발견한 해골은 아마도 이 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이 사건이 심리적 요인이나 집단 히스테리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두려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로마인들이 유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중세 유럽의 블랙데스 시기입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많은 이들이 초자연적인 원인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죽음의 사신이라는 존재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신은 검은 망토를 입고 낫을 든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그가 나타난 곳에서는 반드시 죽음이 뒤따랐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적 해석에 따르면 이는 당시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흑사병의 원인은 결국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옮기는 세균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보로우 레지스는 중세시대부터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17세기에는 이곳에서 많은 유령 목격담이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662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이 마을의 교회에서는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교회의 관리인 존 모어는 이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밤마다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실제로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령은 중세시대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교회 안을 떠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에도 보로우 레지스는 유령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19세기 미국의 벨 마녀 사건입니다. 테네시주 애덤스에 살던 벨 가족은 1817년부터 1821년까지 미스터리한 현상에 시달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물건이 움직이며 가족 구성원들이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존 벨은 정체불명의 존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앤드류 잭슨 대통령도 이 집을 방문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이 사건이 집단 히스테리나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1830년대 캐나다의 에머스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1834년 18세의 에스더 콕스는 갑작스러운 발작과 함께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물건이 스스로 움직이고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더는 종종 몸에 상처를 입었고 그녀의 주변에서는 불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의 집을 방문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유명한 심령 연구가들도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에머스트의 유령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심령 현상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일본의 유령배 사건입니다. 18세기 일본의 에도 시대 해안가에서 정체불명의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배는 둥근 형태로 내부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물건들과 함께 한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츠로 분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에는 외계인과 관련된 이야기로도 해석되곤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배와 여인을 신비한 존재로 여겼고 다양한 설화와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이 배가 외국에서 표류해온 것일 수 있으며 여인은 외국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정확한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